10페이지 펴주시고요.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 파트는 우리 2학년 때 했던 원자 분자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고요. 소준이 같은 경우 배우고 왔던 거죠, 그죠? 걱정 없을 거야. 오늘 특히 뭐 상관없지만 물리 변화, 화학 변화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화학 반응식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제 쉬운 기본 개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파트는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 수행할 때 많이 나와요. 수행할 때 설명하는 걸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참고해 주시고, 시험 때는 뒤쪽에 있는 화학 반응식이 어렵고 물론 수행이 나오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수행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어려운 것보다는 설명하는 거, 기술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술하는 거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리 변화, 화학 변화에서 구별하는 거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아래쪽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서의 차이점,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다시 한번 이제 수업 들어가면요. 10페이지고 첫 번째 이제 물질 변화 볼게요. 이제 물질이 변할 때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돼요. 이제 물리적인 변화 그리고 화학적인 변화, 이 두 가지로 구분되고요. 물리 변화는 건 말 그대로 물리적인 현상인데, 물리적인 거는 이제 화학 반응이 없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리 변화 같은 경우는 정확한 이제 개념적인 설명은요. 고양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질이 변하지 않고 모양이나 상태 등이 변하는 현상 돼 있는데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화학 변화 같은 경우는 성질이 변한다는 거죠. 왜 성질이 변하는 거냐면은 우리 2학년 때 배우지만 원자가 분자가 될 때 새롭게 어떤 물질의 성질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물의 성질. 물 같은 경우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라는 분자가 되고 새로운 성질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치? 네. 이게 화학 변화였어요. 그래서 화학 변화 같은 경우는요, 성질이 변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화학 변화 같은 경우는 성질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요. 물리 변화 같은 경우는 성질이 변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모양이 변하거나 뭐 상태가 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상태가 변하는 거는 뭐 고체가 액체가 된다거나 뭐 액체가 기체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 액체인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 성질은 변하지 않잖아. 물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뭐 코발트 종이를 색깔을 변하게 하는 그런 성질을 그대로 가지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가 아니에요. 물리 변화예요. 화학 변화는 아니고.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하나하나 다시 볼게요. 그래서 물리 변화는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만 변하거나 상태 등이 변하는 거다. 그래서 모양과 상태 등이 변하는 현상에다가 밑줄에 놓으세요.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필기보다는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네, 그래서 물리 변화에 어떤 것들이 있냐? 모양이 변하거나 상태가 변하거나 확산하거나 용해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모양 변화,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찌그러지거나, 뭐 모양이 말 그대로 잘리거나 구부러지거나 이런 것들 있죠. 네, 캔이 찌그러지거나, 뭐 축구공이 눌려서 변하거나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컵이 깨진다, 뭐 종이를 접거나 자른다, 뭐 종이가 구겨진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빈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린다, 아니면 뭔가를 부순다, 뭐 달걀 같은 거를 깨뜨린다. 깨지고 부수고 잘리고 이런 것들이 있지. 모양이 변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모양 변화고, 왜 모양 변화가 그러면 물리 변화고 화학 변화는 아니냐? 성질은 안 변해, 그지? 예를 들면 종이를 생각해봐요. 종이가 A4 용지 깨끗한 거랑 뭐 구겨진 거랑 그냥 종이의 성질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지? 태웠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양 변화하게 단순하게 모양만 변하는 거는 물리 변화라고 한다. 두 번째 상태 변화고, 상태 변화는 뭔가가 고체가 액체, 아까 말씀드린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상태가 변하는 것들 말하는 거고요.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고체가 액체가 된 거, 그죠? 아이스크림의 성질, 단 성질은 그대로 있잖아요. 두 번째 유리창에 김이 서린다. 김이라는 거는 액체인 물인 거거든요. 그래서 물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유리창에 김이 서린다. 그리고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된다. 물이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증기 기체가 됐을 때 물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물리 변화라고 하고요. 반대로 뭐 물이 얼음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빨래가 마른다든지, 증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앞에서 했던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 승화하는 거, 고체가 기체가 되거나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상태 변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확산. 확산은 우리가 입자가 물질이 입자로 돼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입자가 퍼질 수 있다는 걸 배웠었고 그게 확산이었어요. 잉크가 물속으로 그냥 단순하게 퍼지는 거. 네. 퍼지는 건요, 예를 들면은 물에 잉크 입자들이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지? 섞여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잉크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 변화인 거예요, 확산. 확산은 앞에서 우리 1학년 때 하는 거니까 어떤 것들인지 뭐 잘 알잖아요. 잉크가 퍼진다든지 뭐 향수병이나 어떤 냄새들이 퍼지는 거. 그 다음에
화장실 냄새가 퍼지는 거, 뭐 어디 쓰레기 냄새가 퍼지는 거 이런 것들 있죠. 냄새와 관련된 거랬지. 입자가 단순하게 공기 중으로 퍼지는 거 아니면은 액체상으로도 퍼지는 거 이런 것들이 확산이죠.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용해 같은 경우는 뭔가가 녹는 거죠. 용해에서 우리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용해라는 거는 녹이는 물질 용매에 녹는 물질 용질이 섞여서 같이 인력으로 서로 붙잡히는 작용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용해라고 하죠. 그리고 용매의 용질이 녹는 현상을 우리가 녹아서 된 결과물을 우리 용액이라고 했죠. 그래서 용액은 용매 더하기 용질이었고 이 과정을 우리가 용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탕은 물에 넣으면 용해된다. 설탕의 성질, 단성질과 물의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의 입자 사이에 마찬가지로 설탕 입자들이 녹아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리 변화라고 해요. 따뜻한 우유에 코코아를 녹인다든지 우리가 2학년 때 했던 추출법 이런 것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뭐 커피라든지 뭐 녹차 티백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이스티라든지 이런 거 섞을 때 가루들이 어디에 녹아 들어가잖아. 이런 것들 다 물리 변화예요. 그래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물리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2번 보면요. 플러스 강의 두 번째 보면 물리 변화의 여러 가지 예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로 한번 더 볼게요. 뭐 오일을 썬다. 요거는 요 왼쪽에 있는 네 가지 중에 어떤 거냐 하면 모양 변화가 되겠죠. 써는 거 자르는 거니까. 두 번째 달걀이 깨진다. 모양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예를 보고 어떤 네 가지 모양 변화인지 상태 변화인지 확산인지 용해인지 이것도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 써놓으세요. 오일을 썬다는 모양 변화고요. 달걀이 깨진다는 모양 변화고요. 젖은 빨래가 마른다는 상태 변화가 되겠죠. 빨래라는 거는 물이 있는 거고 물이 말라서 수증기가 된 거니까. 네 번째 용광로에서 철이 녹는다. 철이라는 건 고체고 녹는 거는 뭐 이제 녹은 거죠. 액체 상태가 되는 거니까 상태 변화가 되겠고요. 빵에 바른 버터가 녹는다. 고체가 액체가 되는 이제 상태 변화가 되겠고요.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된다. 상태 변화가 되겠지.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작아진다. 승화니까 상태 변화가 되겠고요. 가는 철을 뭉쳐서 강철 솜을 만든다. 요거는 덩어리가 커진 거잖아요. 모양 변화가 되겠고요. 촛불 주위에 양초가 녹아서 촛농이 된다. 요거 초라는 거는 고체 상태, 그죠? 녹아서 촛농, 액체 상태, 상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왼쪽에 돌아와가지고 화학 변화 볼게요. 화학 변화는 그러면은 물리 변화에 비해서 성질이 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질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질이 변했다는 거는 우리 이해할 때 배웠던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분자,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는 의미예요. 새로운 물질이 변하는 현상이고요. 네, 볼게요. 밑에 이제 열과 빛 발생이 되는데 주로 이제 연소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앙금 생성, 우리 이제 2학년 때 1단원에서 우리 이온할 때 이제 앙금 생성 반응 배우잖아요. 네, 그거랑 관련된 거. 화학 변화지 마찬가지로. 세 번째 기체 발생.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 거잖아. 그죠? 네 번째 색깔, 냄새, 맛 등의 변화. 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성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화학 변화에 들어가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요. 열과 빛이 발생한다. 연소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양초가 타거나 종이를 태우거나 메테인 가스가 연소해서 열과 빛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건 연소를 하면서 새로운 뭔가가 만나는 거거든요. 이거 뒤에서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메테인이 연소해서 열과 빛이 발생한다. 요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제가 한번 써볼게요. 뒤에서 해요. 어차피 연소라는 건요 산소와 만나는 과정이고요. 잘 알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불을 피우는 조건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될 1대 2대 1대 2였거든요. 뒤에서 하겠지만 어쨌건 메테인이 산소와 만나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전혀 새로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해요. 반응 물질에서 생성 물질이 전혀 새로운 게 생성됐잖아요, 그죠? 앞에 있던 반응 물질에 메테인은 이제 메탄가스 생각하시면 되고 산소가 없어지고 새로운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됐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걸 화학 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연소는 어쨌건 다 산소와 만나는 과정이다. 두 번째 이제 앙금 생성 반응.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앙금 생성할 때 2학년 때는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안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했었잖아요, 그지? 예를 들면은 뭐 염화칼슘이 뭐와 만나가지고 염화나트륨이
무슨 칼슘하고 만나면은 이런 식으로 염화칼슘, 흰색 앙금이 생성되더라. 그죠? 맞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글로 배웠었는데 이제 우리가 3학년 때는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어쨌건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앙금 생성 당연히 화학 변화예요.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해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잘 기억해 보시고 질산납과 만나서 아이오딘과 납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형성되고 이때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외우라고 그랬죠. 네. PbI2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꼭 외웠었어야 돼요. 특히 2학년 되는 가련이가 2학년 되는 거지. 그죠? 서원이 3학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련이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2학년 수업에 꼭 나오니까 색깔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오딘화 납 노란색이고요. 어쨌건 이런 식으로 앙금 반응은 어쨌건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 거잖아. 그래서 화학 변화에 들어가고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석회수와 이산화탄소가 만나는 거. 석회수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석회수가 뿌옇게 되잖아요, 그죠? 탄산 칼슘이 생성되기 때문에 어쨌건 뿌옇게 되는데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앙금 생성 반응이 해당이 돼요. 세 번째 이제 기체 발생이고요. 기체 같은 경우는 어쨌건 뭐 아직은 잘 모르지만 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거기다가 금속과 산이 만나면 수소라는 기체가 발생해요. 전혀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처럼 어쨌든 기체가 발생하는 것들은 화학 변화다. 그래서 발포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뭐 비타민 같은 거를 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치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같은 게 올라오는 건데 이산화탄소 아니면 보통 수소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요. 달걀 껍데기를 이제 묽은 염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선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뭐 그래도 묽은 염산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면 봤을 거야, 그죠? 산이라고 해서 되게 위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네, 그 중에서도 조금 연한 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식초인데 식초에다 넣어보면 이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 기체고요. 어쨌건 반응을 해서 새로운 기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상처에 여러분들 이제 빨간 약 이제 바르냐 빨간 약의 이제 주성분이 과산화탄소거든요. 과산화수소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생하면은 산소 기체가 발생해 보글보글 끓어오르잖아요.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화학 변화가 되겠어요. 그리고 색깔, 냄새, 맛 등이 변한다. 색깔, 냄새, 맛 등은 기본적으로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탕은 달잖아, 그지? 그리고 뭐 소금은 짜잖아. 이런 식으로 각자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설탕을 계속해서 달고나라고 해서 설탕 과자 알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끓이면 어떻게 되니? 설탕 고체가 가루가 녹아서 액체가 돼, 그지? 그러면 그때까지는 달아요. 그런데 달고나가 될 때 뭔가를 뭐 넣지? 하여튼 뭘 넣잖아, 가루를 넣잖아. 그렇게 생각 안 나는데 소다 넣잖아, 탄산소다. 그거 넣으면 어떻게 되니? 보글보글 끓으면서 이렇게 굳어지면서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지. 그럼 맛이 조금 변해요. 신맛과 쓴맛과 단맛이 같이 섞여서 일단 특유의 그 설탕 과자 맛이 나잖아. 이때는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맛이 변하거나 아니면 설탕이 원래 흰색이잖아. 근데 계속해서 가열하면 녹았다가 그 다음에 갈색으로 변하잖아. 색깔이 변했죠, 그지? 그리고 맛도 변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화학 변화에 들어가요. 그래서 화학 변화가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문제 보면서 확인할게요. 예를 보시면요, 철이 녹슨다. 철이 녹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산소와 반응해서 새로운 산화철이라는 철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녹쓰는 건요, 이렇게 일종의 연소처럼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산화철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철이 산화철로 전혀 새로운 게 막로 됐잖아요. 산소는 철에 달라붙어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전혀 새로운 생성물이 생성된 게 이제 우리 녹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철은 원래 광택을 가지고 있고 특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녹슬면 어떻게 돼요? 뭐 불구스름해지고 약간 껍질이 까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치? 뭐 녹아가지고. 그래서 전혀 새로운 물질이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 녹쓰는 것도 화학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녹쓰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산소와 만나는 것들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금속하고 산소가 만나는 거 세 번째 챕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과일이 익는 거, 과일이 익는 건요, 뭐 전혀 뭐 과일 익으면요 완전히 달라지잖아. 뭐 부드러웠던 게 단단해지기도 하고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갈변 현상 같은 거 알지? 갈변도 산소와 만나가지고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갈변되면 어떡하니? 과일이 갈변되면요, 원래 과일의 색깔에서 갈변이라는 게 뭐니? 갈색으로 변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산소와 만나가지고 갈색으로 변하면서 약간 일종의 부패하거나 상하는 것과 비슷한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뭐 상은 아니지만.
세 번째 뭐 김치가 씌어진다. 이거 발효 과정인데 이것도 신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소와 만나서 그런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사과의 색이 변한대요. 갈변이죠. 그리고 바나나가 익는 거 예를 들면 초록색이 노란색이 되냐 이런 것들 다 산소와 만나서 에틸렌 가스를 내면서 익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익거나 상하거나 녹슬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색깔, 냄새, 맛 등의 변화와 관련해서 되겠죠.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의 세 번째 보시면 화학 변화에 여러 가지 이해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연소 과정인지 앙금 생성인지 기체 발생인지 색깔, 냄새, 맛 등의 변화인지를 한 번씩 다시 볼게요. 종이를 태운다. 연소 과정이 되겠죠. 대표적인 게 되겠고 두 번째 음식물이 부패한다. 색깔, 냄새, 맛이 변하는 거 있지. 세 번째 프라이팬 위의 달걀이 익는다. 달걀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요. 원래 그냥 액체 덩어리잖아. 그지? 그런데 익으면 어떻게 고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색깔도 투명해서 물론 이제 약간 불투명하긴 하겠지만 투명한 거에서 단단하게 불투명해지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화학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태워요. 네. 네 번째 뭐 단풍잎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 있죠. 이거 색깔 변화가 되겠고요. 이제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생긴 현상인데 어쨌건 색깔 변하게 되겠고 다섯 번째 오래된 우유가 상해서 뭐 상한다. 대표적인 이제 반응이고요. 상하면 우유의 성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새로운 이제 신우유가 되는 거고요. 산소와 마찬가지로 산소와 만나서 신우유가 되는 거예요. 덩어리가 생기거나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때 기체는 이제 이산화탄소일 거예요. 기체가 발생하거나 앙금이 생성되는 거고요. 밀가루 반죽을 오븐에 넣어서 가열하면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 이거는 이제 기체 발생이고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반응이고요. 탄산수소 나트륨과 빵 밀가루 반죽이 만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고요. 빵이 오븐에 넣으면은 밀가루 덩어리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기체들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게 이산화탄소다. 마찬가지로 뒤에서 탄산수소 나트륨 만나가지고 빵 만드는 과정 뒤에서 화학 반응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네. 중요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3학년에. 네. 그래서 뭐 물리 변화의 예, 뭐 화학 변화의 예 이렇게 뭐 좀 많이 봤는데요. 요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수행 시간에 설명을 해야 돼. 물리 변화에 어떤 예가 있고 화학 변화에 어떤 예들이 있는지를 한번 잘 구분을 해놨다가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오른쪽에 우리 1, 2, 3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볼게요. 물질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 변화. 알겠죠? 이 성질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말씀드렸고 성질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질 변화 여부에 따라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두 가지로만 나눠진다. 두 번째, 철이 녹슨다. 화학 변화고요. 물이 잉크가 퍼진다. 물리 변화, 확산에 대했고 설탕이 물에 녹는다. 요거는 물리 변화였고요. 용해 과정은 그냥 용매에 용질이 섞여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빈 음료 캔을 찌그러뜨린다. 모양 변화니까 물리 변화고요. 과일이 익으면서 색과 맛이 변한다. 새로운 이제 성질이 생긴 거예요. 화학 변화가 되겠고요. 달걀 껍데기와 식초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발생했다는 단어 자체가 뭔가 생성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학 변화. 헷갈릴 때는
문장을 한번 잘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뭔가 발생했다, 익었다, 뭐 쉬었다 이런 것들 보시면서 뭔가 성질이 변했겠지 안 변했겠지라고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세 번째, 화학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현상들인데요. 가나다, 앙금, 그 다음에 열과 빛 연소 과정이고요. 새로운 기체가 발생한다. 기억, 니은, 디귿 되겠어요. 늘 상태 변화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 변화, 화학 변화에서 그러면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한번 구분해서 배울 건데요. 일단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요. 물리 변화 같은 경우는요. 어쨌건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과학을 할 때는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놓으세요. 우리 지금 요 파트 말고도 앞으로 이제 뭐 질량과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질량 나오면 무조건 변하지 않는다고 그냥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과학에서는. 알겠죠? 왜냐면 어떤 닫힌 실험 공간 안에서 실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변하면은 우리가 변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거는 나중에 대학교 가가지고 되게 어렵게 공부할 때이고요. 이제 질량 변화가 없는 가정하에서 어떤 A가 B가 되거나 A가 B가 만나서 C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질량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유가 화학 반응할 때 질량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원자의 크기는 변하지 않겠지. 원래 태초에 생긴 그대로 있을 거니까, 그죠? 그런데 반응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말고 그러면은 H2랑 O2가 만나서 H2O가 되는 여기 이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거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수소, 산소 그대로 있고 수소, 산소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아요. 개수도 이제 우리 뒤에 가서 맞출 텐데 이걸 보시면 1대 2대 그래서 요거 뒤에 가서 이제 화학 반응식 맞출 거예요. 이제 앞에 개수라고 해가지고 여기 앞에 숫자 부분을 이렇게 맞출 건데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수소가 두 개짜리가 두 묶음 있는 거예요. 그럼 수소가 4개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뒤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4개가 있고 산소가 2개가 있고 여기서 수소 2개, 산소 1개짜리 한 묶음 있는데 그게 두 묶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H2O 한 묶음이랑 H2O 한 묶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두 분자에는 수소가 2개 있으니까 4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한 개 있으니까 2개가 있는 거예요. 어쨌건 이런 화학 변화 과정 중에 앞에 화학 반응할 때 변하는 물질하고 생성되는 물질에서 수소와 산소의 개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죠? 유지가 된다고 우리 가정을 또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소의 개수와 산소의 개수가 반응 후에 그대로 유지가 됐었고 마찬가지로 수소가 가지고 있는 입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산소가 가지고 있는 입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르지만 알겠죠? 근데 개수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질량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하게도 뒤에서 다시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와 크기가 변하지 않고 질량도 그래서 똑같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화학 변화에서는 변하지 않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변한지 한번 볼게요. 물리 변화 같은 경우는요. 모양이 변하거나 상태가 변하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성질은 변하지 않겠죠. 여기는 이제 성질이 추가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물리 변화에서 그럼 변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표에서 일단 3번의 자체에다가 별표를 해놓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물리 변화는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요.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분자의 배열만 변한다고 그랬는데요. 배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체, 액체, 기체에서 고체는 우리가 입자가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치? 다닥다닥 붙어 있어. 근데 액체는 조금 느슨해졌어. 그리고 기체는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제 멋대로 움직이는 상태잖아요. 그치?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거리 상태가 굉장히 가까웠다가 조금은 느슨해졌다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이 달라진다는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라든지 또 다른 말로는 배열이라고도 해요.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화학 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말씀드렸었고요. 거기다 꼭 밑줄에 해놓으세요. 원자 배열이 달라져서 분자 종류가 변한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데 이 수소와 산소가 조합을 해가지고 배열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거잖아. 그죠? 예를 들면은 레고가 있었는데
A라는 레고가 있었고 B라는 레고를 내가 만들어놨다가 얘를 다시 부셔가지고 같은 레고 레고 입자 하나를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새로운 H2라는 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화학 변화에서는 원자끼리의 배열은 바뀌겠죠, 그치? 하지만 원자 하나하나의 종류는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원자 배열이 달라진다. 그래서 분자 종류가 변한다. 이걸 꼭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수행에서는. 원자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자 종류가 달라진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요, 이제 모형에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물 분자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물 분자가 이제 수증기가 된 거잖아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되게 좀 가까웠다가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치? 대표적인 상태 변화의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물리 변화에 해당되는 거고요. 오른쪽을 보면요, 물 같은 경우는 일단 그림을 보시면요, 색깔이 없는 이제 프린트로 보는 친구들은 색깔이 없을 텐데 어쨌건 가운데가 빨간색이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흰색이 수소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H2O에다가 전기 충격이나 열 충격을 줘가지고 분해를 시키잖아요. 이거를 이제 물의 전기 분해라고 하는데, 수소와 산소로 또 쪼개질 수 있잖아요, 그지? 네. 요거를 우리가 물 모형으로는 분자 모형은 뒤에 하겠지만 산소가 조금 커요. 크고 제일 무거워. 그래서 얘를 크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애를 수소라고 해요. 태초에 가장 먼저 생성된 원소가 수소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조그매. 그래서 얘가 표현을 우리가 산소 한 원자에 수소 두 원자가 결합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분자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그리고 만약에 칼라로 돼 있으면은 보통 산소를 빨갛게 표현하고요. 얘를 수소를 보통은 이제 하얗게 흰색으로 표현은 해요. 근데 어쨌건 뭐 시험 볼 때는 우리는 어차피 칼라로 보는 건 아니니까 요 모양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구분형인데 구분형은 나중에 과학 시간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화학 시간에 왜 굽어 있는지 배울 텐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굽어 있잖아요. 그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생겼으면은 커다란 동그라미에 팔이 두 개가 조그맣게 달려있다. 이거는 물 분자 모형이다. 그리고 산소 두 개, 수소 두 개, 산소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이 바뀌었잖아요, 그치? 요거를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형으로도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잘 참고해 주세요.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물 분자가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로 이렇게 쪼개지는 과정, 화학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물이 가지고 있던 결합이 끊어지면서 새로운 결합들로 완성이 됐잖아. 수소와 산소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소, 산소가 만나서 마찬가지로 물이 되는 반응도 새로운 결합이 생성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화학 변화가 되어 있고요. 변하는 것에서 그래서 다시 왼쪽 보면요, 물리 변화 같은 경우는 배열이 달라지고 분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진다. 입자 사이의 거리라든지 혹은 분자 사이 거리가 달라지게 됐고요. 화학 변화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원자의 배열이 변하겠죠. 이게 중요해요. 원자 배열이 바뀌니까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고 새로운 분자가 생성됐으니까 성질이 변하는 거고, 그죠? 네. 하지만 원자의 종류와 개수와 크기와 진행은 변하지 않더라. 요거를 잘 정리해 놓으세요. 원자 배열이 변했으니까 당연히 분자 종류도 변했겠고요. 분자의 종류가 변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성질도 변하는. 그러니까 하나를 외워놓으면 같이 외울 수 있는 거겠지, 그죠? 원자 배열이 변했으니까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면서 새로운 분자가 생성됐다는 건 어떤 새로운 물질의 성질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같이 가는 거다. 원자 배열이 변해서 분자가 생기고 성질이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 변화에서 변하지 않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화학 변화에서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되게 헷갈리거든요. 요거랑 요거 잘 보시면 같이 원자라고 쓰여 있으니까 되게 헷갈려. 변하지 않는 거는 종류, 개수, 크기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도 과학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질량과 관련된 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편해. 그런데 원자가 가지고 있는 그 조합, 배열은 바뀐다고. 화학 변화에서. 알겠죠? 네. 네,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오른쪽에 한번
플러스 강이 제일 위쪽에 보면 제가 아까 설탕 얘기했는데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설탕을 가열할 때 변화 보시면 물리 변화 같은 경우 설탕 고체 상태의 설탕 가루니까 고체야. 설탕을 약한 불에 가열해서 그냥 살짝 녹았어. 그럼 액체 상태가 되겠죠. 흰 설탕 그대로잖아. 이때는 그냥 그리고 녹은 설탕은 이제 단맛이 나니까 그냥 물리 변화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더 가열을 해. 그래서 뭔가 뭐 베이킹 소다 이런 걸 넣어가지고 더 가열을 해. 가열하면요 이제 설탕이 점점 이제 까매지겠죠. 이제 갈색으로 변하는데 카라멜라이징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요거는 화학 변화가 되겠죠. 검게 변하면서 갈색으로 변했다가 점점 타면서 이제 검게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 색깔도 변하고 맛도 쓴맛이 나요. 왜냐면 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베이킹 소다를 넣으면 신맛이 나면서 전혀 새로운 설탕 과자가 되지. 이거는 화학 변화가 되겠죠. 그죠? 네. 오른쪽에 4번, 5번, 6번 같이 볼게요. 4번에 1번은 이제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둘 중에 하나에서 분자 모형이 그대로 그냥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큰 동그라미랑 작은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거리만 멀어졌잖아. 입자 사이의 거리, 분자 사이의 거리, 그치? 그래서 물리 변화가 되겠고요. 2번은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 거를 분자 모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 변화 되겠고요. 자, 5번 물질의 원자 배열이 달라진다. 원자 배열이 달라지는 것은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그랬고 화학 변화에서 원자 배열이 바뀌니까 분자가 종류가 바뀌고 성질이 생기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2번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 화학 변화가 되겠고요. 상태나 모양만 변한다. 물리 변화. 원자 배열은 변하지 않는다. 물리 변화. 그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6번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은 O, 변하지 않는 것은 X 돼 있고요. 1, 2번은 X예요. 원자의 개수와 종류, 크기 등은 변하지 않고요. 질량도 변하지 않는다. 같이 외우시고 3번, 4번 동그라미 원자 배열과 물질의 성질은 변한다. 이거는 화학 변화가 되겠죠. 넘겨주시고요. 자,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인데요.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그냥 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반응 전 물질과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이다. 뭐 그냥 개념 정도만 그냥 이런 거구나 하시면 되고요. 중요하지 않아 넘어갈게요. 화살표 두 번째 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고 거기다 밑줄에 넣고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거기다 밑줄에 넣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화학 반응식이라는 건 화학 변화를 화학 반응으로 표현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화학 변화니까 화학 반응 자체가 화학 변화니까 원자의 배열은 변하고 분자의 종류는 변하고 성질은 변해. 하지만 원자의 종류와 개수와 크기는 질량은 변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 알겠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질량은 변하지 않고요. 항상 질량까지도 꼭 넣어두세요. 과학에서는 질량도 변화도 없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 질량은 변하지 않고요.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아까 뭐 수소, 산소, 물은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모형으로 표시한 거를 우리가 분자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외우시게 될 텐데 우리 2학년 때 배웠죠. 분자 모형 배웠죠, 그죠? 두 번째 이제 화학식과 화학 반응식인데요. 화학식은 앞에서 했던 우리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화학식은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이고요. 화학 반응식은 화학식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낸 식이다. 네, 화학 반응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식으로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기호 자체는 수학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보여드렸지만 플러스하고 화살표 두 개밖에 없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한번 책에는 뭔가 복잡하게 돼 있지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쉬운 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단계 한글로 하라고 돼 있지만 보통 우리가 문제 풀면서 한글로 하고 원소 기호로 바꾸고 분자식으로 다시 정리할 까지는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하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냥 일단은 순서만 해볼게요. 순서대로 수소 더하기 산소가 물이 되더라. 자, 요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어. 수소는 H2야. 산소 분자는 O2야. 그리고 물은 H2야. 뭐 요 정도는 알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앞으로 2학년 때 했던 여러 가지 분자들 포함해서 좀 많이 외워야 되게 될 거고요. 더하기를 써줘. 그 다음에 화살표를 써줘.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수를 맞춰주는 거는 제일 어려운 게 요 단에서 어려운 거는 개수를 맞추는 게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해볼게. 아까 했던 거지만 수소가 2개, 여기는 산소가 2개 있어. 그런데 여기가 수소가 2개 있어. 산소가
하나 있네. 요게 숫자가 개수예요, 개수. 그리고 여기 없는 거는 그냥 1이라는 거고요. 요 앞에도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냥 숫자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학할 때 개수라고 배우잖아. x제곱 앞에 뭐가 있으면은 2x제곱이면 개수가 2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수라고 해요. 개수 말고 개수라고 하고요. 개수. 문자 앞에 있는 수 똑같아요. 그래서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는 산소가 2개고 여기는 산소가 1개네. 그럼 앞에다가 뭐를 써준다? 네. 곱해주는 거야. 여기는 곱해주는 수를 써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2를 써줘. 그러면은 얘가 2개가 됐죠. 그러면 수소가 2 곱하기 2니까 4가 됐죠. 그죠? 그러면 산소는 맞춰줬네. 그런데 수소가 안 맞네. 그치?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1 쓰면 돼. 얘는 2를 써주면 되겠지. 2 곱하기 2 해주면 얘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정리를 하는데 각자만의 방법이 생길 거야 앞으로. 근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그냥 다 정리가 되거든요. 시험 볼 때는. 근데 이제 연습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써놓고 하시면 돼요. 그냥 시작부터 이렇게 수소 몇 개, 산소 몇 개, 수소 몇 개, 산소 몇 개 해놓고 곱하기를 어디다 할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곱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은 곳에다가 맞춰주면 돼요. 작은 곳에다가 이제 뭔가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했다. 그래서 각각의 원자의 종류가 변한 거 없는지 확인하고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했으면 끝. 이게 화학 반응식이에요. 요거를 이제 책에 있는 걸로 한번 볼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 돼 있지만요. 이제 앞으로는 1단계는 생략할 거. 이거는 2학년 때까지. 알겠지? 3학년 때부터는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1단계 화살표의 왼쪽에는 반응물, 우리가 왼쪽에 있는 걸 반응물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화살표 오른쪽은 이제 생성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하기와 화살표로 나타낸다. 자, 두 번 2단계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이제 한글로 된 거를 화학식으로 변환시켰어요. 분자면 분자식으로, 원자면 원자로. 지금 분자 형태니까 분자식으로 다 바꿨죠. 세 번째 이제 3단계가 중요한 거고요.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춘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개수를 맞추는 작업은 이제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뭐 시간이 좀 있으면 좀 문제를 좀 많이 풀거나 연습을 좀 할 텐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개념 위주로 하고 숙제를 제가 드릴 테니까 좀 풀어오도록 하는 걸로 할게요. 네 번째 화학 반응식을 알 수 있는 거 거기다 이제 별표 쳐놓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 딱 주어졌을 때 뭐를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뭐 책을 보기 전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반응물이 뭔지를 알 수 있겠지, 그치? 네, 반응물. 두 번째 생성물이냐 뭔지도 알 수 있죠. 생성물. 두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게 원자의 크기는 알 수가 없어. 우리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지. 어쨌건 세 번째.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은 질량은 알 수가 없어요. 질량이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잖아, 그치? 뒤에 가서 배울 거고 몰라. 어쨌건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를 알 수 있고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도 알 수 있죠, 그치? 그리고 분자의 똑같은 얘기인데요. 종류와 개수도 알 수 있겠죠.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보시면요. 자, 원자 종류 수소는 몇 개 있을까요? 4개가 있어요. 네. 이쪽을 보든 이쪽을 보든 한쪽만 보는 거야. 그래서 수소 4개가 있고 산소는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1을 써놨지만 생략해도 돼요. 원래 생략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분자의 종류 볼게요. 분자는 몇 분자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 반응에 1개, 2개, 3개. 분자 종류 3분자. 네. 수소 분자, 산소 분자, 물 분자. 알겠죠? 세 분자가 특히 이 2개는 반응물에 대한 분자고 얘는 생성물에 대한 분자고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건 분자 종류는 이렇게 되고요. 수소 분자 몇 개? 2개. 개수 보는 거야, 개수. H2라는 분자가 2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산소라는 분자가 1개 있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리고 H2O라는 분자가 2개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이게 2개. 얘는 1개. 얘는 2개.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질문 제가 던지면 이 생성물에서
산소 분자는 몇 개가 있을까? 아니, 산소 원자는 몇 개가 있을까? 2개. 그죠? 산소 원자는.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물 분자 하나에는 산소가 몇 개 있을까? 그러면은 1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잘 보시고요. 여기는 이걸 해석하면요. H2O가 2개가 있고 H는 4개가 있죠? 4개가 있고 산소는 2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물 분자 하나에는 수소 2개, 산소 원자 1개 이렇게 또 해석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거는 나중에 또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를 알 수 있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화하지 않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자의 종류와 개수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네. 숫자를 통해 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4번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거 이제 별표 쳐넣으시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다음에 입자수의 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자수의 비가 이거예요. 분자. 네, 분자의 비를 말하는 거고요. 요 앞에 있는 개수 있죠? 이게 2대 1대 2로 수소 2개, 산소 1개가 만나서 물 분자 2개가 생성됐더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입자수 비가 이것도 뒤에서 나와요. 분자수 비와 같고요. 개수 비와도 같은 거예요. 미리 그냥 메모해 놓으시면 좀 편할 것 같긴 하고 요게 이제 기체에서는요. 기체 분자수하고 써놨으니까 안 해요. 네, 분자수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입자수 비이기도 하고 근데 분자 자체가 입자 커다란 입자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네, 입자 분자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비 요거까지만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에서 이제 N2, 3H2, NH3가 있는데요. 요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요 개수 B 같은 경우는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H2 더하기 O2는 H2O가 됐다. 기본적으로 2개가 이제 가장 기본이 2개거든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되는 물이 되는 거 2대 1대 2가 되겠고요. 첫 번째 꼭 외우시고 두 번째 N2 더하기 H2 NH3 암모니아가 되는 반응이거든요. 1대 3대 2야. 꼭 2개 외우세요. 1대 3대 2. 물이 되는 반응 2대 1대 2. 알겠죠? 그리고 암모니아가 되는 반응.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되는 반응이 1대 3대 2인데 한번 해볼게요. N2 더하기 수소 NH3 암모니아라고 하고요. 자, N2 질소 원자 2개. 일단 써. 수소 원자 2개. 그죠? 여기 질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3개가 있어요. 적은 거를 맞추라고 했어요. 근데 애매할 때는 일단은 얘를 보자. 1 같은 거를 맞추는 거예요. 얘가 보니까 얘는 1이고 얘는 2야. 1과 3을 비교해서 얘가 작으니까 얘를 맞출게요. 얘는 그러면은 곱하기 2를 해줘야겠다. 그치? n이 2개니까 얘는 2를 해줘야 돼. 그러면 n이 2개가 됐어. 그러면은 h가 3개짜리가 곱하기 2를 해. 그럼 h가 6개가 돼. 그죠? 그러면은 h가 6개가 됐어. N2 맞추니까 이제 안 건드려도 돼. 얘는 안 건드려도 돼. 그럼 얘를 보니까 얘는 2개고 얘는 6개네. 그럼 얘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네, 3을 곱한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이건 지금 되게 간단하고 기본적인 이 2개는 꼭 외우시고요. 요 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얘들이 앞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연습을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알겠죠? 그래서 1대 3대 2 수소와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되는 1대 3대 2. 책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됐고 질소 분자 1개, 수소 분자 3개, 암모니아 분자 2개가 되는 분자의 종류와 개수를 알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 질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6개, 질소 원자 2, 수소 원자 6개. 그죠? 둘, 네,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되는 거 확인했죠?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도 확인했고요. 개수 비이면서 입자수의 비이면서 분자수의 비이다. 1대 3대 2. 알겠죠? 자, 오른쪽에 한번 풀어보세요.
15페이지까지 보고 쉴게요. 안녕하세요. 책 있네? 있어? 치워주세요.